생각한 대로 뭐든지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검단에 나와 있고요. 아기는 없지만 평소부터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대단하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도 들어보고 또 삶의 지혜도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를 촬영하기 위해서 인천 검단이라는 지역에 왔고요. 이 검단이 인천에서는 이제 유명한 신도시로도 유명한데 예전부터 이렇게 산업공단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첫 번째 인터뷰를 할 분이 계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같이 일하던 동생이고요. 이번에 사무실이 생겼다 그래서 구경하러 오라 그래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해봐 주세요. 저는 지금 인천 서구에 살고 있고, 그리고 38살 전업주부를 작년부터 찍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시게 되었어요? 13년도에 네. 그 친구가 네. 이제 그때 당시 만나던 음. 그 남자친구의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그 커플은 깨졌고 우리는 이제 잠깐 만나다가 이제 그때 제가 약간의 심리적 변화가 아주 기복이 심할 때라 남편이랑 또 잠깐 헤어졌었는데 그 남자를 되게 못 잊겠더라고요, 남편을. 그래서 다시 만나자, 제가 다시 해서 이제 만나자마자 거의 한두 달 만에 결혼으로, 그 당시에 남편이 외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급작스럽게 한두 달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상견례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는 이제 살았던 그런 그러면 케이스예요. 연애 기간이 엄청 짧았겠네요. 맞아요. 처음에 사귀었을 때도 한 달 사귀고 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한 4, 5개월 정도 떨어져 있다가 이제 5월, 6월에 다시 만나서 이제 7, 8월에 6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7, 8월에 외국을 따라갔거든요. 왜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다른 느낌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오빠가 외모적으로 뭐 후광이 비친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도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저는 그게 후광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의 되게 그냥 바른 느낌의 얼굴 느낌이 저를 조금 확신을 가지고 그 후광이 느껴져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결혼식을 안 하고 바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해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결혼식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1년 동안 외국에 있는 거여서 1년간 가는 동안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나서 1년 반 뒤에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16년도 초쯤? 그때쯤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사진에 저희 첫째 아들이 가운데 껴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뭐 특별한 사건 같은 건 없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막 큰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남편 말로는 또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큰 욕심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건 다 했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디서 결혼했는데요? 그냥 저희가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야 돼서, 그래 강남을 나오면 고속터미널 그쪽에서 했거든요. 남부터미널 쪽에서. 남편한테는 비싼 느낌이었나 봐요. 가자마자 마음에 들면 저는 그냥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동반을 했기 때문에 젖병을 먹이면서 골르러 다녀야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들릴 틈이 없었어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일이 하기 싫어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우울감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다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정말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아이들과 알콩달콩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 결혼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강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쉬고 싶다라는 그거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사람의 그 포근한 느낌에 같이 살면 좋겠지라고 했던 그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잠을 못 자고 균형이 깨지면서 이 모든 나의 그 포커스가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나의 그 약점을 더 약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우울감이 와가지고 아기 낳고 한 3년, 4년간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편도 되게 무난한 편이었고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었는데 그냥 아이를 잘 못 달래는 남편을 보면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항상 나에게 해결을 해주던 사람인데 아이는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는데 이 불만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줘. 저런 것까지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에서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왜 이렇게 남한테 기대기만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에 그것 때문에도 우울했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니까 뭐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 우선 안정감이 있는데 20대 때 저는 연애나 사랑이 그렇게 평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적이 없고 저 사람은 참 나랑 안 맞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남편하고 딱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연애라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아요. 맞아. 네. 그리고 연애를 하면 왜 이 사람의 연락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뭐 문자 음성 하나에 내가 예민하게 좀 반응했던 사람이라 나는 지금은 그냥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안정감이 가장 좋아요. 연애에 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아이는 몇 명이에요? 2명이고 그리고 첫째가 9살 남자아이 그리고 둘째가 여자아이고 6살. 임신했을 때나 뭐 이랬을 때 뭐 특별한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우선 첫째는 계획하지 않고 생겼다.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에 제가 기뻤거든요. 속으로 너무 기뻤는데 계획하지 않다 보니까 남편한테 첫 마디가 지워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첫 마디가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나요. 그 애한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게 나의 진심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항상 그냥 혼자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있고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달라진 점이 또 있나요? 너무 많죠. 그냥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애기랑 있는 시간에는 내 거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이가 자면 그때부터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쇼핑도 하고 뉴스도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한 2-3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내가 잠들 타이밍이 되면 애가 깨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이게 불면증이 오고 막 이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한 3살 정도 되고 나서부터 애기가 잘 땐 무조건 자자 이렇게 바뀌고 나서 조금 약간 마음이랑 몸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활 패턴이 건강해졌어요. 10시부터 7시까지는 무조건 자고 뭐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애들 뭐 재울 때라든지 나만의 노하우라든지 자기 전에 잠자기 독서를 하려고 하나 잘 안 되지만 하려고 하나 잘 안 되지만 피곤하지 않을 때 무조건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하고요. 아이들 음악 듣게 해요. 자기 전에 그 오르골 뭐 자장가 이런 걸 틀어놓고 그리고 불도 살짝 그 미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켜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사지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줘요. 오일 같은 거 발라가지고 마사지 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좀 차분해지면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이제 그냥 끊기지 않게 가끔이라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는 시간 되면 내가 이제 마사지 해준다고 하면 양치도 빨리 하고 그래서 누워서 순서를 기다리고 아이가 한 명 있을 때랑 2명 있을 때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한 명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애가 둘이 생기니까 이 100을 보던 마음이 50대 50으로 나뉘어지니까 훨씬 더 균형감이 있고 그리고 얘한테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고 걔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덜 자기를 보니까. 그리고 첫째를 시키면 둘째가 따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첫째는 하나하나 알려줬어야 됐는데 둘째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구구단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6살이 오빠 따라서 계속 구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인원이 많은 그 외 다둥이 엄마들이 힘든 면도 있지만은 이게 자연스럽게 큰다라는 말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애들 공부나 뭐 교육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학원을 많이 돌리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이제 정말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라고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항상 나는 바쁜 엄마지만 엄마도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라는 말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현대무용을 고등학교 때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무용과로 와서 이제
학교에서 10년을 다녔어요. 박사를 수료까지 하고 논문만 남긴 상태에서 생활을 했어야 됐고 그때 월세도 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뛰었어요. 그 아르바이트가 뭐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연습생들 뭐 수업하는 거 뭐 그런 그 발레 가르치기. 그 당시에는 안무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학교를 오래 다니면 내가 좀 무대에서 대단한 사람들과 같이 막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용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했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작년 창업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가방을 만들겠다고 이제 창업 그 아이템을 제가 가방을 했었는데 인천 창업 지원 센터에서 이제 이 공간을 대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한 달에 55,000원을 주고 이제 작은 공간 이 사무실을 빌린 곳이에요. 그러면 아까 외국에서 있다가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가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사실은 결혼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감이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우울감이 오면 올수록 더 집에 있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약간 대인 기피증처럼.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만나면 마음 안속에서 질투랑 부러움과 이게 나오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부러우면 내가 따라 해보자. 부러우니까 나도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무용이나 막 이런 예체능 쪽으로는 하면 돈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돈을 10,000원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창업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에서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성들의 창업을 되게 많이 도와준대요. 그래서 여성 창업, 그리고 제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 여성 창업을 네이버에 쳤더니 여성가족재단이 뜨더라고요. 인천 여성가족재단. 그래서 그 가족재단에 제가 그냥 전화를 했어요. 무작정 전화를 해서 제가 가방을 만들려고 창업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없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되게 반갑게 한 3, 4일 뒤에 공고가 하나 나는데 그때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업 컨설팅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업 컨설팅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서 또 뽑히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10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제 돈 한 30만 원을 들여서 가방을 2개인가? 그래서 그 가방을 사진을 찍어서 내고, 그리고 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그 놀이터에서 놀았던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서류상에 막 적어가지고 그때 또 4명이 뽑히는 자리에서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때 해주셨던 분들 말씀이 6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방을 만든 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사회에 나와도 되겠다. 사람을 만나는 거는 두렵지만 두려울수록 사람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3,000만 원 지원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뽑는데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그게 뽑혔어요. 추가 합격으로 제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원금 받는데 거기도 뽑혔어요. 저는 인생에서 아마 잊을 수 없는 연도가 2022년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대표로 무언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여서 그런 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구애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등원한 9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만 무조건 일을 하고 4시에는 퇴근하자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육성 사업 하면서도 4시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못 갔어요. 하지만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가서 달려가서 들었고 오전 9시와 4시가 저한테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이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일할 때는 아이는 어떻게 돌봐요? 제가 작년에 창업을 하면서 그 법인을 내야 되는 조건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1인 법인이에요. 돌봄이라는 그 제도가 있고 이제 이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그게 뽑히는 순위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법인 그걸 냈어요. 나 법인 사업자다. 그래서 나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재직증명서 2개를 학교에다 내면 이제 돌봄에 신청이 돼서
5시까지는 돌봐줘요. 화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애 수학학원 라이딩을 해서 거의 2시? 뭐 2시 반쯤에는 학교로 데리러 가서 학원 앞에 가서 학원 앞에서 1시간 정도 제 일을 해요. 차 속에서 그냥 일하거나 잠깐 쉴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조율을 조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뭐 어떤 반응이에요?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 활동을 제가 하니까 짜증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피곤한 날 짜증을 내긴 하는데 이제 그전 제가 7년간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 7년간의 짜증에 비하면 지금 일을 하면서 제가 에너지를 다른 데서 막 쏟아내고 오니까 자기한테 포커스도 좀 사라지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일하기 전하고 일한 후에 어떤 본인의 뭐 변화라든지 마음가짐의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일을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 왜 저는 힘들면 약간 피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힘들다 하고 피할까봐 생각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도 더 일을 확장시키고 키워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옛날에 나와 다르다. 이게 저의 좀 큰 그 변화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저는 우선 창업을 하면서 가방 쪽으로 뭔가 판매, 제조, 유통하는 거를 계속 할 줄 알았어요. 다른 멘토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무용과를 나와가지고 왜 이거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일과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춤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어떤 걸 이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진짜 약간 한 줄기의 빛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다시 옛날처럼 무용을 한다고? 진짜 올해는 그 무용과 명상과 그리고 뭐 춤과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결심에는 작년에 창업을 공부했던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든지 하면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해였어요. 나의 이 1인 법인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우선 여기가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공간 코코아고요. 들어오시면 가방을 만들려고 제가 한 10만 원을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동대문을 가면 파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혼자 가는 거랑 누가 어디에 판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단 시장에 가서 한 마씩 산 것도 이것도 진짜 인터넷으로 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마씩 사고 한 마씩 사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마진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샘플 가방들. 제가 이게 작년 2,500만 원 저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요가 매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창업을 하면서 가방만 만들려고 했었는데 내가 다시 무용이나 춤 쪽으로 연결을 하면 이런 그 친환경 코르크 매트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의 그 브랜드를 따서 지원금 받은 걸로 활용해서 이제 만든 코르크 요가예요. 올해 제가 제 프로그램을 열면서 무료 오픈 클래스 같은 걸 열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하나 선물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로고를 원한다라고 이제 디자이너님한테 의뢰를 했고 이 로고도 제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든 로고예요. 근데 서구문화재단에서 오랜만에 무용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획 초청 공연을 하면서 제가 무용수로 같이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포스터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소감 같은 거 있나요? 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하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하면 사실 듣는 사람도 좀 피곤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딱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전 잘 돼서요. 우리 오빠 퇴사시키는 게 내 꿈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왜 자꾸 퇴사를 시켜? 시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10년간 진짜 나랑 살면서 내 위주로 우리 집은 그냥 내 위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오빠가 회사를 다니고 되게 취미처럼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나도 기둥이 되고 싶은 게 나의 가장 큰 목표예요.